다 그쪽 집들이 이 목 둘레가 두껍고 뒷목이 이렇게 살집들이 있는 건 거의 다 고혈압들이거든. 지금 금방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지만 이제 차후에 네. 독재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북한이 힘이 들어간다. 선생님, 네. 네, 이번 시간은 북한, 네, 국군을 무슨 또 북한 국군까지 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김정은의 사주를 드리고 함께 봐주세요. 1984년 1월 8일. 1월 8일이야? 나 1월 9일인데. 음양력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정확한 거겠어? 39 갑자생이네. 일단 이 김정은이라는 사람 이 사주를 놓고 보면 김정은이는 이 권력 욕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는 깨어있는 의식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뭐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그런 두 사람하고는 성향 자체가 조금 틀려. 굉장히 폭력적인 면도 있고 독단적인 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깨어있는 사람이고 또 외국에 나가서 공부도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열린 사람이라고 보면 돼. 이제 공산 정권에 있는 사람 치고는. 근데 북한 국군을 보면 북한의 국군은 어찌 보면 이번 22년도 우리나라 대선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깊다고 봐야 돼. 그렇죠. 왜냐면 이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국군도 바뀔 수가 있거든. 기존의 여당이 그냥 만약에 대권을 차지하게 된다 하면 뭐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매듭이 젖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물자 교류나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폭이 이제 열리지. 문이 열리고. 만약에 야당에서 정권을 다시 잡게 된다 하면 조금 고립이 될 수가 있지. 북한이. 왜냐면 일단 이 사람들은 수출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다 중국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북한이 힘이 들어간다. 점점 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진다는 거지. 왜냐면 이제 공산주의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북한 하나 남은 걸로 알아. 독일이나 뭐 이런 데도 벌써 다 저기가 된 거고. 그런데 개인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잖아. 북한이라는 게. 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고. 공동 분배로 먹고 산다고 하기는 하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민주주의처럼 어떤 내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데모를 한다든가 뭐 내란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용납이 안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이 국민들의 술렁이는 게 심상치는 않아 정말 지금.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뭐 내란이 있든 식량 부족이 있든 이런 것들은 다 예견이 이미 된 거고 세습제니까 지금 쭉 할아버지 때서부터 아들로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 아버지로 아들로.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후에 김정은이가 그만두고 그 다음 대권이 누구냐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건강이 사실은 이 김정은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 그래요? 살을 이번에 보니까 20kg 정도 감량했더라고요. 왜냐면 어찌 보면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살을 더 찌웠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당연히 살을 찌면 여러 가지 성인병이든가
뭐 안 좋겠지. 혈압이라든가. 다 그쪽 집들이 이 목 둘레가 두껍고 뒷목이 이렇게 살집들이 있는 건 거의 다 고혈압들이거든. 그 체형 자체가 태양인의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화도 많고 간도 안 좋을 뿐더러 그 정도 살이 찌면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투성이겠지. 관절은 기본이겠고. 그러니까 이제 살을 내가 볼 땐 그래서 살을 뺐으면 다행인데 그래서 살을 뺀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아져서 살이 빠진 거라면 문제는 크다라는 거지. 여기저기로 김정은 뭐 건강 악화설 뭐 어떤 때는 한동안 안 나오니까 뭐 죽었다라는 얘기도 막 루머도 나오다시피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보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는 건데, 아직 이분은 더 많이 사시는 거죠? 지금 금방 어떻게 잘못되지는 않지만, 이제 차후에 네. 독재가 더 심해질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 지금 내가 볼 때는 김정은이 이 사람은 어찌됐든지 간에 옛날에 할아버지나 아버지 때 했던 것만큼 그렇게 억압을 많이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숙청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감한 또 면도 있거든.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하고 잘 좀 해보려고 많이 이제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은 상태였긴 하는데 지금 뭐 미사일도 쏘고 뭐도 쏘고 막 하잖아. 원체 고립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볼 땐 과시적인 거지. 우리가 이만큼 개발을 하고 있다. 근데 나는 정치도 잘 모르고 일단 군사적으로 뭐 이런 부분도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경제가 이제 그림에 보여지는 걸 보면 너무 북한은 모든 생활의 그 소비를 보면 나라에서 군사 쪽인 투자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투자는 별로 적다? 그러니까 생활 경제 쪽으로는 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사실은 이 군사적인 지원이나 이쪽에 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유는 다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제일 개발이 빨리 되고 선진화되는 것들이 되게 많다고 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의 뭐 여러 가지 무기들이나 또 개발이나 이런 것들도 하겠지만 지금 공개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코로나가 거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근데 걔네는 발표 자체를 안 하잖아. 그런데 과연 백신을 맞추고 있나? 그것도 사실은 의문이야. 그래서 백신을 맞춘다 하더라도 원통 계급적인 이런 게 철도하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정말 때거리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은 정말 못 살고 이게 너무 빈부격차가 심할 정도의 그런 자본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독재다 보니까 거기도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념 자체는 똑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분배를 한다는 게 공산이잖아.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지. 당연히 가능하지 않아. 그러다 보면 억눌려져 있던 것들, 경제적인 압박, 조금 유화 정책을 쓰지 않을까, 김정은이가. 조금 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어찌됐든 간에 북한의 구구는 우리나라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분명하게 바뀌어지지. 그래서 더 고립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유화적인 관계로 갈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조금 숨통이 트일 일이 좀 있겠냐 그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정권 교체냐 아니면 그냥 같은 정권으로 가냐 이번 대선에 여당의 승리냐 야당의 승리냐에 따라서 북한의 구구는 결정된다고 보여지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할게요. 네.